지금 미국이 한국 영화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 극장가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미국 여대생 클레어 스펜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미국 박스 오피스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에만 3천만 달러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죠. 저는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을 바라봅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의 비행. 1년 전에 제 모습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여정이에요. 한국 영화를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그곳으로 떠나고 있으니까요. 승객 여러분,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스펜서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영화이론 전공생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나의 영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영화학부 세미나실. 조명은 어둡고 프로젝터 불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아시아 영화와 서양 감수성의 차이였어요. 특별히 한국 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논리도 없고 스토리도 느리죠. 솔직히 저는 별로였습니다. 교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마이클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클레어, 어떤 한국 영화를 보셨나요? 극한 직업이요. 다들 대단하다고 해서 봤는데 유치하기만 했어요. 웃음 포인트가 너무 뻔했고 감정선도 과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킹 오브 킹스,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다음 수업까지 보고 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룸메이트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또 한국 영화래. 그것도 애니메이션이야. 같이 볼래? 제시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팝콘 만들게. 노트북 스크린이 켜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오프닝 시퀀스에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적어도 비주얼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죠. 예수 이야기를 애니로 만들다니. 그것도 한국에서? 지루하겠는걸? 제시카는 제 옆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에 집중했고 저는 무심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네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마리아의 얼굴, 어린 예수의 미소, 풍경의 디테일까지. 아름다웠습니다. 그저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을 때 제시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영화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영화가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특별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은 동양 수묵화 같은 터치로 표현되었고 5천 명을 먹이는 장면은 따뜻한 색감과 인간적인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들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영화는 계속되었고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장면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어요. 다 이루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예수의 고통, 그 희생이 스크린을 통해 직접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영화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질, 사랑과 구원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시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침묵을 지켰죠. 도대체 이 감정은 뭐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 애니가 이럴 리 없어.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 영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영화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치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다시 켜고 영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제작됐는지,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 밤새도록 찾아봤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 그리고 제가 몰랐던 한국 영화의 세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일주일 후 교수님의 수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킹 오브 킹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것이 더 이상 교실 안의 토론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CNN 봤어? 킹 오브 킹스가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대. 제시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도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개봉 첫 주말에만 3천만 달러. 역대 애니메이션 오프닝 기록 중 상위권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들도 극찬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선 예술작품이다. 한국이 할리우드에 던진 창의적 도전장. 동서양의 경계를 허문 걸작. 리뷰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요. 교수님, 제 졸업 논문 주제를 한국 애니메이션의 감성 리얼리즘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흥미로운 전환이네요, 클레어. 특별한 이유라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무시가 아니라 무지였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접했어요. 소나기, 메밀꽃 필 무렵, 언더독, 서울역 같은 작품들이었죠.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성적이면서도 깊이 있고, 때로는 실험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 영화의 역사,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미학적 특징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영화인들을 만나고 그 감성을 몸소 느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진짜 보고 느끼고 싶어요. 교수님의 도움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국제영화학교 교류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하합니다. 클레어 스펜서 씨. 고려대학교 영화학과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가 한국에 가게 됐어. 한국이라고? 네가 한국 영화 싫어하지 않았니?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다음 날 고려대학교 영화학과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도우미 학생 지수와 함께였어요. 지수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친절하게 캠퍼스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영화학과 편집실이에요. 24시간 열려 있어서 학생들이 언제든 작업할 수 있죠. 최신 장비들이 즐비한 편집실을 보고 놀랐어요. 촬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리우드급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다 학생들을 위한 거야? 물론이죠. 우리는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화 이론 수업에 참관했는데 토론의 깊이가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학생 상영회에서는 더 놀랐습니다. 단편 영화들의 퀄리티가 엄청났어요. 촬영, 연출, 연기, 음악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헐. 여긴 학생도 감독급이야. 제 중얼거림에 지수가 웃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요. 한국 문화에서 서사와 감정은 중요하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 영화의 비밀을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그들에게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아. 로케이션 헌팅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영화 촬영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이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가옥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활기찬 전통시장까지. 서울은 마치 여러 시대가 공존하는 도시 같아요. 제가 말하자 옆에 있던 한국 학생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감독들이 서울을 좋아해요. 한 도시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을 수 있으니까요. 영화미술 수업에서는 한국 영화의 미장센에 대해 배웠어요.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의 구도에서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빈 공간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그림에서 여백이 중요하듯 영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믿죠. 시나리오 워크숍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학생들은 캐릭터의 심리와 감정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는가에 집중했어요. 미국에서는 플롯을 중심으로 배우죠. 하지만 여기선 캐릭터의 내면을 파고들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가 때로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그건 감정이 쌓이는 시간이야.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영화의 특별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교실에서 배운 이론보다 실제 그들과 함께 작업하며 느낀 감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에선 감동을 연출하려 하고 한국에선 감동을 살아내요. 제 말에 지수가 놀란 듯이 바라봤어요. 클레어, 너 한국 영화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전에 감정과잉이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 진심이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클레어, 한국 영화 한 편 같이 볼래? 네가 예전에 봤다던 극한 직업? 맞아.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극한 직업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운명이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연출의 디테일,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내러티브의 치밀한 구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민준이 물었어요. 어땠어? 처음이랑 느낌이 달랐어? 완전히 달랐어요. 전에는 몰랐던 재미와 감동이 있었어. 사실 이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야, 클레어. 그때는 그냥 내가 웃을 준비가 안 됐던 거야. 영화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화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저였습니다. 제 시선, 제 마음, 제 이해의 깊이가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외면했는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비. 노래에서만 들었던 그 비가 제 앞에서 실제로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을, 진짜 영화를. 고려대학교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3개월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교환학생 프로젝트로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서울 지하철 속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노인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촬영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낯선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도와주었고 지하철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왜 한국 지하철에 관심이 있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여기에는 삶이 있어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제 서툰 한국어의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편집 과정도 험난했어요. 밤을 새우며 영상을 다듬었고 수없이 다시 편집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15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느낀 서울의 살, 한국인의 감정,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영회 날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했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이건 단순한 학생 작품이 아니에요. 당신의 시선이 담긴 진짜 영화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CLAILA in 코리아 내가 몰랐던 세계라는 이름으로요. 제 다큐멘터리를 올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올렸어요. 특히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한국 영화의 감성과 서양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은 늘 당신은 진심입니까? 예요. 그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죠. 처음에는 그게 과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용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용기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단편영화 제작이었어요. 제목은 달이었죠. 서울과 뉴욕,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한강변에 모였어요. 서울의 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지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클레어,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 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선 내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5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킹 오브 킹스를 처음 봤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울이 자리 잡았어요. 졸업 후에 다시 돌아올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약속도 받았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포옹했습니다. 지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클레어. 언제든 돌아와.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담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 제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위로 자막이 올라갑니다. 한국은 나에게 영화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서울은 이제 제 2번째 고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